국어의 고수 바로 시작을 하면 식품처럼 지금 4에서 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글이 있고 나글이 있는데 나글에 그래프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보여지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 자,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제와 개인 차원에서 소비를 하는 걸 우리가 사용제라고 하네. 그리고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게 중심 화제라는 얘기야.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해?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뭐가?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 이런 얘기야.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제설과 과정설이 있다. 설이 나왔네. 실제설, 과정설. 실제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얘는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네. 과정설은 과정? 그럼 합의된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이거는 결과론이다. 그치? 그 다음에 과정설은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결과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사회는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지 결과란 없다 이런 얘기야. 공익을 발견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적절한 절차. 여기선 적절한 절차 정도가 중요되고 여기선 합의된 정도가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실체설에서는 합의된, 그리고 과정설에서는 적절한 절차. 넘어가서 어떤 공익이 지금 우리가 가글의 첫 문단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 사용제와 공공재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재의 정의는 뭐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으로 규정하는데 거기에는 그 공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거기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근데 실체설은 결과고 과정설은 적절한 절차, 의사결정 과정 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된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딜레마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맞네.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그럼 정책 딜레마 이 경우에 실체설과 과정설은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와지겠지.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는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굉장히 안 좋겠지.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이 있네. 우리가 실체설하고 과정설 했는데 갑자기 합리모형, 만족모형이 나왔는데, 합리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많이 들어본 얘기다. 합리모형이라는 것은 지금 얘는 나중에 조금 찾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모형.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만족모형. 얘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보기가 편하겠지. 합리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 등의 적절성 등을 확보해서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전제가 뭐야?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에게 주어지면, 이 세상에 이렇게 그거 한 게 어딨어. 충분한 시간과 예산, 돈이 주어지면 해결 못할 게 사실 어디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왜? 사회라는 것은 희소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각 축장이 열리는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만이네. 만족모형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만족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야.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에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주잖아. 빨리 어떤 건가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치? 어떤 결정을 하는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뭐 희망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글씨가 희망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결하고자 평생이 갈 수도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타당하다? 만족 모형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글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진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으로 지속에 빠지 않으려는, 빠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얘기지. 의사결정자들은 전략으로 채택되어질 수 있다. 채택될 수 있다. 선택 정도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네. 넘어가서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이제 우리가 전에 다른 거를 보는 거야. 지방정부가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그치? 우리가 지방세 걷잖아. 지방정부야,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라는 것은 이제 뭐 충청도, 충청북도 이런 것처럼, 충청도 아니면 뭐 청주시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를 우리가 따로 걷잖아. 지방세원 이외에도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무언가가 중요하겠네. 그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네. 그치? 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지방에 내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지방들이 지방자치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지.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공공재 제공한다. 그치? 공익 실현, 공익이 나왔고 공공재가 나왔네. 그러니까 가글과 매개고리가 공공재야. 공익 실현하는 공공재. 재정 지원은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있다. 그렇지? 우리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이게 있잖아. 이런 것처럼 정액 지원금은 뭐야? 딱 돈을 정해서 이 금액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것만 주는 거야. 근데 률은 뭐야?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지. 너네들이 만약에 100억을 한다면 정부에서 20%를 보조하겠다. 그럼 20억을 주는 거지. 그럼 지방에서는 더 많이 쓰려고 하겠지. 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재정 지원을. 오케이?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은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 뭐가? 정액 지원금이. 반해서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겠지. 넘어가서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럼 서로 다른 점이 뒷부분에서 나올 주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Q와 퀀티티와 사용재의 양 P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여기는 공공재야. 공공재.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을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을 우리가 P가 지금 사용재잖아. 그렇지? P는 사용재다. 공공재, 사용재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서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 그렇지?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이 뭘로 나타나? 뭐 어떤 한 점으로 나타나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지나는 점으로 만나서 거기서 균형을 이룰 거 아니야. 의미하는데 예산서는 선분 AB로 나타낼 수 있다. 선분 AB가 지금 여기 AB 지금 요 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넘어가서 선분 AB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예산선이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은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선호가 I래, 그렇지? I, 얘가 선호를 나타낸다. 어디 쪽에 가 있느냐? 따라 변화되는 선호는 I 프라임으로 나타난다. 여기 I에서 I 프라임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기도 하지, 그렇지? 넘어가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전제가 있어. 지방정부가 뭐 횡령하고 착복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지.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 이퀄리브리엄, 그치? 2로 나타난다. 오케이. 균형점 2가 여기가 균형이라는 얘기네. 균형. 넘어가서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정액지원금이 나왔어. 정액지원금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딱 그것까지만 내려주는 걸 정액지원금이라고 했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됐든 지역 주민은 공공재든 사용재든, 공공재가 없으면 사용재를 사용하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생각을 해봐. 지역에 체육센터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돈 내고 헬스클럽을 끊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몸짱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PT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사용재를 쓸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겠지. 공원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그렇지? 그런데 그 사용재, 공공재 이 부분에서 사용재를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공공재를 사용을 했잖아. 그럼 내 소비자, 지역 소비자들의 돈은 굳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서는, 그치? 정액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예산서는 원래의 예산선의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에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치? 요 JK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분 AB에서 이쪽으로 평행 이동, 우측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치? 아니면 위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경제학에서 나와지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림에서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EB가 된대. EB. EB는 여기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EB, 여기가 된다는 얘기. 2에서 2B로. 이것도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네. 이론적이 나왔으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정액지원금이 소득 증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표시를 하나 해주자. 정액지원금은 이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 넘어가서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지. 그치?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런 의미야. 동시에 또 있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서울은 돈을 많이 벌잖아. 근데 뭐 어디 저기 충청도나 이런 데는 서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벌겠지, 지역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충청도에 많은 공공재를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액 지원금이 이제 배정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 수입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내용이겠대. 한편 이제 우리가 문단을 바꿔서 정률지원금이 나왔어.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지,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아까는 뭐였어? 예산선을 평행 이동하게 했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를 변하게 한대.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선이 어디로 가? 선분 AG로 변한다. 여기 AG 요걸로 변한다는 얘기지. 얘가
요걸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확 늘어나고 사용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지. 거기서 이제 균형을 찾겠지. 넘어가서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원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EM 여기가 된다. 이게 정률 지원금.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정액 지원금.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원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 EM이 되고,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야? 아니 내가 100만 원을 쓰면 정부에서 20%를 보조해 주면 20만 원 하는 거잖아. 그럼 너무 조금인데? 내가 10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 1억을 쓰면 2천만 원, 그렇지? 10억을 쓰면 2억,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거지.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를 한대. 그래서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일 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고, 마지막 문단이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데, 그런데 나온대. 그런데 나오면 현실적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증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대. 만약에 뭐 10억을 그 정액 지원금으로 하면 10억만큼만 이 효과, 그 공공재 추가적 생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억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헬스클럽 얘기를 들었으니까, 헬스클럽 해서 사람들이 하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공익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더 많이 그걸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 이런 거는 반드시 효과 뭐 나오면 문제화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숙고할 수밖에 없다. 숙고 딱 하니까 뭐가 떠올라? 심사숙고. 그렇지? 아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액지원금이 좋은지 정률지원금이 좋은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보자.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적절한 것.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적절한 조화가 어디 나왔어? 아까 공공재와 사용재와 공공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딜레마가 나타났을 때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이 있었다라고 했지. 적절한 조화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지. 2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무슨 차이점이야? 지방정부는 지방세원이 있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차이점 없고. 3번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3번이 정확히 답이겠지. 4번 가나는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정책을 평가해? 그치, 방법에 대해서. 정책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지. 그 뒤에 평가는 그 뒤엔 얘기지. 5번 가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할 요소를 분석을 하여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이런 극대화 여부 이런 건 나와지지 않았지. 극대노하겠네. 5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첫 지문을 얘기하는 거야. 1번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합의된이 나왔네. 합의된. 그치? 그러니까 실체설. 오케이. 맞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랬어. 합의된. 아까 우리가 거의 동그라미 쳤어. 그치? 실체설은 합의된. 여기에 빨간색으로 딱 했잖아. 오케이. 넘어가서 2번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 나왔네.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치?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간주가 뭐야? 멋먹은 아닌데 공익은 아닌데 공익으로 보아주겠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으로 우선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고, 이건 왜? 과정일 뿐이니까. 이 정도도 가능하다. 3번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맞고. 그럼 답은 보나마나 5번이다. 공익의 실체가 분명해. 뭔 실체가 분명해?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실체설이나 과정설이냐 이런 설설이 분분한데, 정보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법으로 뭐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아니지. 어떤 경우에라도 정책 딜레마는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실체가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6번 가의 기억, 니은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기억, 니은 이거 색깔 칠했지.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 기억이 합리 모형, 얘는 만족 모형. 그렇지? 합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어야 돼. 만족은 그건 불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 고르래. 6번에 1번 기억. 지금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얘는 기억, 얘는 니은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기억 합리 모형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족 모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나눠서. 기억,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맞지? 최적의 대안, 그렇지? 합리적인 이런 부분이었을 때. 그리고 2번 기억,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이게 나왔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없대. 그럼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겠지? 그러니까 그 지속이 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합리 모형에 따르면 맞는 말이지. 니은번 이건 만족 모형이야. 여기서부터는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건 뭐였어? 인과관계. 그치? 지금 합리 모형에서 인과관계에 우리가 밑줄 그어놨잖아. 인과관계의 적절성도를 확보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목표와 수단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한 것보다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을 인과적으로 도출, 여기 부분이 지금 합리 모형에 관련된 거지. 만족 모형이 아니고. 4번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은 만족할 수 있으니까. 니은번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게 만족 모형이겠지. 오케이, 맞는 얘기고. 넘어가서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림 나오면 무조건 그림은 물어보게 돼 있어. 그래프 같은 경우는 1번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그러면 점 2가 균형점이 되겠지 뭐. 그렇지? 균형이다. 오케이. 2번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정률이야. 정률 퍼센트. 균형점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 균형점에서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 균형점, 이 지역 주민들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그렇지? 여기는 한번 봐야 되겠지? 정률 지원금은 EM이고 정액 지원금은 EB야. 그렇지? 사용재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EM이 EB보단 낫지. 그치? 정률 지원금을 했을 때 사용재가 덜 사용된단 말이야. 다시 정률 지원금 했을 때 균형점보다 정액 지원금 했을 때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맞지? 그치? 오케이.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B만큼 늘어나고, 그렇지?
여기 보면 Z, ZB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균형이 옮겨갔으니까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이전보다 선분 ZZM만큼 늘어난다. 정률지원금이면 정률지원금이 여기 EM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Z에서 ZM까지 가는 거지. Z에서 ZM까지 늘어난다. 맞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정률 퍼센트야. 이 지역 주민은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겠지. 그치? 왜? 정률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거니까.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 정률지원금일 때 선분 어떻게 된다고? AG로 기울기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여기. 그렇지?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분 AB에서 AG로 바뀌게 되는 거지. AG. 넘어가서 5번. 그럼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네. 그렇지? 5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면 점 E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M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까지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효과 그게 아니고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ZB에서 ZM만큼. ZB에서 ZM만큼 이 부분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 거지. 다시 이걸 보면 그 지문에서 그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B에서 점 EB 여기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B에서 점 EM에서 공공재 수준보다 낮으므로 공공재 소비 수준이 EB가 더 적잖아. EM보다는. 그치? 낮으므로 정률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 이거는 소득 금액 이 부분은 정액지원금이었잖아. 그치? 이거는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정도로 파악하는 게 좋겠어. 정액지원금이 뭐라는 얘기야? 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정률지원금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고 공공재 소비를 늘리는 효과 이런 정도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 넘어가서 답은 5번이고 8번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나와 보기 보니까 땡땡 지역 주민들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주민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네.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이 됐는데 비해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됐대. 정액지원금이 교부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10억만큼 벌어들였다는 얘기지. 늘어났다는 얘기야.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아니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1억 원만 이렇게 공공재 소비에 투입이 됐잖아. 근데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이건 뭔 얘기야? 아까 끈끈이 효과라고 있었잖아. 끈끈이 효과. 이거 문제로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런 문제화 되게 돼 있어. 이 끈끈이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가정한다. 공공재 여기는 10분의 1 했으면 사용재는 10분의 9를 했다는 얘기고 여기는 10분의 2가 공공재 수입에 공공재 소비에 그치?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8번에 1번 보자.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의 소득이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다. 그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 끈끈이 효과. 1번이 답이야. 그치? 2번.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다니까.
3번 보기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뭔 얘기야 이게? 지원금의 80%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하는 아니 어차피 공공재 소비에 그걸 안 하면 다 사용재 한다고 단서에 돼 있잖아. 그치? 기여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거지. 넘어가서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 할 그것도 없어. 그치?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니까. 넘어가서 5번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해서 단위당 비용 일정 이건 정률 지원이잖아. 이건 정액 지원이었고 10억 원의 정액 지원금이었잖아.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9번 A에서 2를 사용해서 만든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네. A 도서관의 장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오케이. B 2번 B 우린 날씨가 맑기를 기대했다. 희망했다. 오케이. 3번 C 채택이 나왔었지. 선택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4번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 상품을 제출시켰다.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네. 그는 지난달에 잘못을 주변 사람을 사과했다 이런 게지.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5번. 오늘은 여기까지.